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9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규칙을 이용해서 문자를 추출하는 정규식 그리고 메타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식은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어떤 규칙을 가진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해서 유닉스라고 하는 과거 운영 체제에서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컴퓨터라는 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달러 혹은 퍼센트 같은 프롬프트가 뜨고 프롬프트에다가 요런 이제 명령을 입력해서 컴퓨터를 실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문자열을 추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식으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이와 같은 특정 패턴을 가진 문자를 추출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는데 과거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현재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정보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표현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이제 문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트리스크나 퀘스천 마크 같은 이런 문자들이 대표적인 와일드 카드 문자입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다른 문자들을 추출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기능입니다. 자,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import re라는 모듈을 가져옵니다. re는요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예요.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텍스트에는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이 있고요. 두 번째 텍스트에는 the best moment of life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 regular expression에 있는 search를 하는데요. life 라고 하는 거를 이 소스 문자열로부터 추출하라 라는 혹은 문장 안에 life가 있는가를 검사하라 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요. 이 life라고 하는 텍스트가 여기에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니까 있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 있을 경우는 매치 오브젝트를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life라는 문자가 있는지 등의 정보들을 알려주고요. 만일에 이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ife가 텍스트 2에 없을 경우는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출력 결과에 대해서 이 매치라고 하는 이 객체의 그룹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검색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죠. 그죠? 그때는 이 그룹으로 조회를 해서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그룹핑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 엔드, 스팬 요런 메소드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호출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예제인데요. Please call 010-2345-1234 이런 형태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re.compile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특정한 숫자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 문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괄호가 있죠, 그죠? 여기에도 이렇게 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괄호는 세 자리의 정수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매치 오브젝트에 regular expression의 search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룹을 조회를 해보면 이런 패턴이 검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그룹에는요, 그룹 1에는 요 결과 값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010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룹에는 요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451234와 같은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매치가 반환해주는 값 중에서 스타트가 있고요.
A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조회하면 각각 0과 4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 표현식의 검색 결과 매칭되는 문자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 구간을 알려주는 거죠. 전체 구간을 알고 싶을 때 스팬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튜플 자료형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txt1으로부터 0, 4, 즉 여기에 있는 0과 여기에 있는 4를 검색하게 되면요, life라고 하는 문자열이 추출이 되는 거죠. 그 인덱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스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규 표현식에서 함수 search는요, 탐색 문자열 그리고 원본 문자열이 각각 인자 1과 인자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될 경우 매칭되는 값을 반환해 주고요, 매칭되지 않으면 none을 리턴해 주는데, 이 매칭되는 이 객체에 대해서 start, end, span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문자열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정규 표현식을 들어가 보면요, 정규 표현식 중에 이와 같은 세로막대 표현이 있습니다. 세로막대 표현은요, 오와 혹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ife 혹은 소문자 L로 시작하는 life가 이 텍스트 2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아까 봤더니 있죠. 그러니까 매칭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매칭이 된다는 그 정보를 반환해 주는 거죠. 이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문자열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각각 스팬이라고 하는 이 튜플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life 혹은 life 문자열을 찾아라 라는 명령어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 요런 큰 괄호를 씁니다. 큰 괄호 안에 대문자 L과 소문자 L을 쓰고요, 그 다음에 IFE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앞서 봤던 문장 안에 대문자 라이프 혹은 소문자 라이프가 있는가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큰 괄호는요, 문자 선택의 범위를 표현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0 그리고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0 빼기 9를 검색하라 이게 아니고요, 0에서부터 9까지의 문자가 있는지를 찾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숫자 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큰 괄호,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세로바 같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타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문자를 써서 특정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메타 문자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있는 꺽쇠 기호입니다. 꺽쇠 라이프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라이프를 찾되 라이프가 문장에서 제일 앞에 첫 단어로 나오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라이프가 있고 여기도 라이프가 있고 여기도 라이프가 있는데 첫 단어 중에서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라이프가 있느냐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true죠. 여기는 false죠. 여기도 false죠. 그래서 첫 번째 txt1에 대해서만 매치를 반환해 주고요, 나머지는 none을 반환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에 life가 있느냐를 찾아주는 게 꺽쇠 문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자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도 있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는 뭐냐면은 소문자 life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단어로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봤더니 live, 여기는 life죠. 그래서 여기서는 none을 반환하고 여기서는 매치 객체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치 객체가 반환되고 역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기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마지막 단어가 life인 그런 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Regular Expression Cookbook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레일리에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얘를 보면 이 정규 표현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6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양의 내용으로 정규 표현식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메타 문자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문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점, 그리고 별표, 에스테리스크 문자죠. 그죠? 요런 건데요. 점은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고요. 별표는 몇 번 반복돼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살펴본 시작과 끝이 어떤 문자로 시작하느냐를 찾기 위한 거고요. 점은 뭐냐면은 문자 하나 매칭되는 임의의 문자 한 개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D는 뭐냐면요 숫자, 즉 0에서부터 이런 숫자 문자가 있느냐를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W는 문자와 숫자를 찾아주는 것. 그 다음에 S는 공백 문자. 라지 S는요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복, 역시 반복입니다. 둘 다 반복인데 차이점은요 앞 문자가 0번 이상 반복, 앞 문자가 반드시 하나 포함된 한 번 이상 반복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큰 괄호는 뭐냐면은 문자 선택의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큰 괄호 앞에 꺽쇠가 붙을 경우는요 문자를 제외합니다. 즉 A, B, C가 아닌 모든 문자를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자는요 또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앞에 문자 혹은 뒤에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점 문자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regular expression을 쓸 적에 re.search a.a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탐색할 문자열로 a, b, a가 있다고 칩시다. 자, A 다음에 점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어떤 문자든 문자가 두 개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와야 돼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none을 반환하게 되고요. 만일에 A, A가 있죠. 그죠? 이때 탐색할 문자에 ABBA, 아바가 있다. 여기 아바는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4인조 밴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바를 찾아줍니다. 만일에 A.A에 ABBBA를 썼다. 그러면 얘는 조건에 맞지 않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테리스크는요 뭐냐면은 B가 0개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에스테리스크에 A가 있죠. 그러면 B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칭이 되는 걸로 나오고요. A, B 에스테리스크죠. 그죠? 그런데 A가 나왔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 B는 없어도 되니까 A는 있죠. 그러니까 A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AB 에스테리스크에 J 호흡이 있습니다. 여기는 A도 없고 AB도 없고 ABB도 없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고요. 만일에 여기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가 있느냐 봤더니 A 문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찾아주는 겁니다. 역시 AB도 매칭되는 문자가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서도 AB 문자가 매칭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매칭 문자를 찾아주는 그런 특수한 메타 문자가 바로 에스테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스테리스크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앞서 내용과 유사해 보이는데 여기를 살펴보시면요. C, ABBA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0회 혹은 1회니까 A, B까지만 찾아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 물음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A, B를 찾아줍니다. 반면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다시 돌아보면 매칭 문자가 최대 매칭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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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A, B만 되는 거죠. 저 최소 A, B 문자와 일치하는지를 매칭하는 그런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플러스는 직전에 있는 임의의 패턴을요 한 번 이상의 수로 가급적 많이 반복하는 패턴에 대해서 매칭되는 겁니다. 얘는요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 B 플러스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B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얘도 B가 없죠. 그죠? 얘도 B가 없고 B가 없고 그러니까 얘는 매칭되지 않는 걸로 나오고요. 얘는 B가 있죠. B가 있는데 반복되는 B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최대로 매칭되는 거는 ABB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환을 ABB를 반환해 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B, BBB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앞서 봤던 에스테리스크와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는 find all 이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my life, my life, my lif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my 이런 게 있죠. 이때 find all을 하게 되면요, 매칭되는 것들 중에서 대문자 my 혹은 소문자 my를 찾습니다. 그런데 매칭되는 거를요 모두 다 찾아요. 그래서 얘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주는 이런 결과를 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RE를 통해 가지고요 regular expression 모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1과 텍스트 2를 이와 같이 만들고요, 문장 안에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ife가 있는가를 검사합니다. 있죠, 그죠? 있으니까 얘는 매치 오브젝트를 발현하게 됩니다. 만일에 텍스트 2에서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ife가 있느냐 조회를 해보면요, 이게 정확한 매칭이 있는가를 찾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칭이 되지 않는 걸로 인식하고 none이라고 하는 이 값을 발현하게 됩니다. none은 일치하는 문자의 없음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반환되는 search에서 반환되는 값을 match라고 하는 객체에 담아 놓고 매치의 그룹이라는 메소드 호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life, 여기서는 이제 그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life만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치점 start를 해보면 0, 매치점 end를 해보면 이와 같이 4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치점 스팬을 해보면 이와 같이 0과 4가 반환되는데요. 이 0과 4는 텍스트 1에 있는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가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가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life가 반환되죠, 그죠? 역시 이것은 매치의 스타트부터 매치의 엔드를 통해 가지고 슬라이싱 하는 것이랑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로바 연산에 대해 살펴보면 life 세로막 대 라이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라이프와 소문자 L로 시작하는 라이프 둘 중에 하나가 있는지를 봅니다. 있죠. 그러니까 매치 값을 발현하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식인데요, 네, 이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텍스트 1에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라이프가 있는지를 조회를 해봅니다. 있죠, 그죠? 이제 텍스트 3을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 3에도 대문자 라이프가 있죠. 그렇지만 제일 앞에 문자가 대문자인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검색을 하게 되면요, none을 발현하게 됩니다. 즉 중간 문자에 라이프가 있어도, 그죠? 이 꺽쇠로 탐색을 하게 되면요, 첫 문자가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라이프인지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none을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txt1과 txt2를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역시 제일 마지막 문자에 lif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경우 txt1에는 live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txt2에는 life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life 달러 사인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요, txt1에 life가 없다고 알려주고요, 반면에 txt2에는 life로 끝나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매치를 발현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점 표현식인데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요, A 다음에 두 개의 문자가 오고 A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none을 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출력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A.A라고 하는 매칭 문자를 탐색하는 regular expression 표현식을 주고 ABBA를 줬죠. 그랬더니 BB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매치 객체를 발현하게 됩니다. 반면 동일한 regular expression으로 ABBA를 탐색하게 되면요, 따고 나오죠, 그죠? none을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B asterisk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A를 입력하면요, 여기서는 매칭을 발현해 주게 됩니다. 즉 B는요, 있던 없던 어쨌든 A로 시작하는 문자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매치를 발현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A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없죠. 그래서 none을 발현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앞서 보셨듯이 매치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B가 여러 개 올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CABBA를 AB asterisk로 검색하면요, 최대 매칭을 찾기 때문에 ABB까지를 찾아줍니다. 만일에
BBB 해서 B를 5번 넣게 되면요. 매칭되는 문자열 중에 최대값인 A, BB, BBB를 반환해 주게 되죠. 이제 물음표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음표를 이용해서 A라고 하는 탐색 문자열에 이 패턴이 있는지를 조회를 해보면 찾아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는요, 직전에 있는 임의의 문자를 0회 또는 1회 반복한 패턴에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결과는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봤던 이 에스테리스크 문자는 A, B, B 해가 최대 매칭을 찾았잖아요. 그죠? 물음표는요, 0회 또는 1회 반복을 찾기 때문에 A, B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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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탐색하게 되면요, 역시 똑같이 최소 매칭 A, B만 찾아주게 된다는 것, 그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러스 문자인데요. 그죠? 플러스 문자는 1회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수로 가급적 많이 반복되는 패턴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A, B 플러스 해놓고 A를 탐색 문자에 넣으면요, 찾지 않아요. none을 반환해주고요. 이 경우도 none을 반환해주고요. 이 경우도 none, 이 경우도 none을 반환해줍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는 A, B 패턴이 있죠. 그래서 반환해주는데 이때 최대로 매칭되는 문자를 찾기 때문에 A, B, B를 반환해줍니다. 반면 이렇게 할 경우에도 역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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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반환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와 같은 문자열이 있을 경우 My life, my life, my life in the sunshin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find all 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얘를 조회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대문자 my, 소문자 my, 소문자 my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식을 만족하는 모든 문자를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문자를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규식을 이용해서 멋지게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네, 이와 같이 UN에서 제작한 인권 선언문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PDF 파일로도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문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 가보면요, 대문자 UN dhr.txt라는 파일로 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컴퓨터의 폴더에 있는 D 드라이브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얘를 저장해 놓고 시작할게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폴더 이름을 바꾸게 되면요, 코드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괄호 안에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항만을 추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추출하는 것 우리 배웠죠? 큰 괄호를 하고, 그죠? 0, -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때 플러스라고 하는 패턴식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얘는 0이나 9 숫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얘는 똑같은 표현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모든 라인을 읽은 뒤에 R 스트립을 이용해 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공유 문자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패턴을 적용하시면 돼요. 네, 정규 표현식 패턴을 보면 D 드라이브 아래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UN 인권 선언문 파일을 문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요 아티클에 있는 요 부분만을 제가 추출하고 싶어요. 그죠? D 드라이브 아래에 데이터라는 폴더에 undhr.txt 파일이 있죠. 그럼 이 파일을 오픈해 가지고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가지고요, R 스트립해서 오른쪽 문자열을 날려준 다음에 패턴 중에서 역슬래시 괄호 그리고 역슬래시 괄호, 이건 뭐냐면은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는 문자를 지칭하고요, 요 꺽쇠는 뭐냐면 첫 문자를 지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한 있잖아요. 그 라인만 찾아오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와 같이 1, 2, 3, 1, 2 이와 같은 패턴만 찾아주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교과목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약칭이 세 자리의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과목명이 있고요. 그리고 정식 교과목명이 있는 이와 같은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런 교과목 코드만을 추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d 플러스 이렇게 하면 교과목 코드를 추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모두 추출하기 위해서 find all 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런 문자열이 있고, 그죠? find all 해가지고 한번 추출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문자열 대신에요, 0에서 시작하는 0과 9로 이루어진 모든 문자를 탐색하라 라고 하면요, 이렇게 동일하게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여기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것도 찾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세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값만 찾고 싶다 할 때 이 패턴을 3번 반복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죠. 그죠? 네, 이와 같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사 코드 추출하기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해서 이와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추출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혹은 수업 요약 코드 있잖아요. 그죠? COMMATENG 얘만 추출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분석하는 거.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있는 이메일 ID 값과 @사인 문자 그리고 도메인인데, 그 도메인 네임은 점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이런 형태에서 이메일 주소만 추출하는 그런 정규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이와 같이 이제 역/s를 하게 되면요, 공백을 제외한 문자 중에서, 그죠? 사인이 있고, 그리고 A-Z니까 이제 소문자 알파벳 A부터 Z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점이 있는 그런 텍스트를 찾아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추출된 이메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아이디와 도메인으로 구분하는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스워드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인데, 해킹을 막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굉장히 복잡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소 8글자라야 된다. 적어도 하나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수문자 요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이런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특수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유효하지 않죠. 얘는요, 얘는 숫자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 특수문자도 있으니까 유효한 패스워드로 인식하죠. 이런 것을 정규 표현식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좀 복잡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len 함수와 정규 표현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정규 표현식에서 특정 문자를 대체하는 함수인데요, SUV입니다. Substitution의 약자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BTS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정 문자열을 내가 블랙핑크로 바꾸거나 혹은 트와이스로 바꾼다든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죠? serve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여기에 s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스 문자열 s로부터 bts를 찾아가지고 블랙핑크로 치환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숫자만을 찾아서 별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import re를 한 후에 소스 문자 s는 I like BTS가 되고요. re.substitution 함수, 서버 함수를 호출해서 BTS 문자를 찾아가 블랙핑크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자열이 나오고요. twice를 대신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I like twice가 나오겠죠. 그죠? 이제 이 S 문자열에 이와 같이 숫자가 3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자열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숫자만을 찾은 다음에 얘를 별표로 숨겨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역/d 플러스는요, 여기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숫자 문자만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ash by mult and modulo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입력된 문자를 그룹핑 해가지고요. 그것을 모두 정수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반환을 해요. 반환할 때는 이거는 이제 임의의 두 값인데요. 23,435와 973을 임의로 추출해서 어떤 값에다가 곱하기 하고 모듈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어떤 랜덤 값이 생성되거든요. 그거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싱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던 숫자 값을 해싱을 통해 가지고 숨겨서 다른 숫자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요 S 문자열로부터 숫자만 찾아가지고 그 숫자를 특수한 다른 숫자로 대체시켜서 암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트윗 메시지를 정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장은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 많은 정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와 같은 파싱도 해보고, 그죠? 패턴 검색도 해보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한다면 훨씬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상으로 9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